みんな覚えてる。懐かしいよね。なんかね。その20ドゥドゥン。飛行機でね。出てこーい。出てこーい。すごい。で、ドルシールがこれだけじゃなくて、5ドルからね、100ドルまでね、全部シール。キャーで、まあ懐かしいことをさ、久しぶりにやるわ。よい子のみんな。ちょっとびっくりする都市伝説を教えるから。紙とまあ、生クリーム用意して待っててね。食べる？食べん。信じるか信じないか。生クリーム食べん。夏は冷やしお茶漬け。倍は運動しないと。頑張れ。今日はキノコの和風パスタ。日替わり。松茸の味、お吸い物でね。ヨドバシカメラは最新型買い物ヨドバシドットコム。表記で込み表記で10%。長谷園の麻婆春雨。他うにん。うわマジか。うわもう歌っちゃおう。長谷園の何ですかそれ？飲み物なんで1個？コーヒー？ほら。朝はコーヒーだろうが。まあまあ。どうして？ベーコンベーコンエッグ。これはエッグマフィン。これはわしが単品で買ったんです。サンドイッチちょっと気になる。お米とかパスタとか絶対ダメだと思うんですけど、はい。基本的には一般的な食事に。本日解禁お届けミシュランです。どうぞ。世界中の皆さん開発の方で一生懸命されたんだろうなと。綺麗にまとめてますよ。多分じゃーん。じゃあ。うまい。後から来る。ね、兄貴ですか、おかしいです。アミちゃんです。おめでとう。あれはもう名言中の名言やね。我々は안녕하세요 여러분. 29일 월요일 6시 아침 6시 36분입니다. 드디어 출근을 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입술 스포는 아직 살짝 남아있는 상태? 약을 먹었지만 역시나 하루만으로는 낫지 않네요. 스포 낫게 하려고 저 낮잠도 자고 어제 저녁에는 막 삼겹살 구워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 집안이 삼겹살 냄새가 가득하네요. 오늘은 다행히 비가 안 오는데 내일은 비가 겁나게 온다고 하네요.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어제는 한
그래도 한 1시 정도에는 자지 않았을까? 잠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한 11시 정도에 누웠거든요. 요즘 제가 자는 시간이 맨날 빨라봤자 새벽 1시, 늦을 때는 새벽 2시, 막 3시까지도 못 자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어제는 아무리 잠이 안 와도 눈을 질끈 감고 양도 세보고 막 그렇게 했더니 제 체감적인 느낌으로는 한 1시 정도에는 자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일은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부터 생각을 조금 바꿔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내가 막 지원을 해서 저 해주세요, 저 뽑아주세요, 저 하고 싶어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되려 상대방 쪽에서 이날하고 이날 괜찮으시다면, 물론 급여라는 게 발생은 하지만 이날하고 이날 혹시 괜찮으시다면 좀 저희 회사 쪽으로 와주셔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부터 부탁을 받아서 제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부탁해서 나는 가는 몸이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그 남의 회사 제가 그 남의 회사를 가보는 기회가 이제 또 언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회사의 사원으로서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단기 알바로서 하루 이틀만이라도 그런 그룹 안에 들어가서 좀 소속이 돼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행운이죠. 럭키죠. 라고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거진 10개월 만에 그런 10개월 만에 그런 사회생활을 좀 해보는 건데, 오늘 가는 회사는 어떤 분위기며 사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으며 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며 어떤 분위기며 어떤 근무 환경 조건에서 요즘 사람들은 일을 하나? 약간 이런 거를 조금 지켜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화장을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사실 주말에 한번 연습을 해볼까라고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순서나 이런 걸 까먹었을 것 같아갖고 좀 아침 마사지는 좀 확실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그날 하루에 얼굴에 붓기를 자고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뭘 바르더라? 가물가물하네 기억이.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는 거였나? 선크림을 바르고 메이크업 베이스인가? 아씨, 순서가 어떻게 되더라. 아무래도 메이크업 베이스는 갖다 버린 것 같으니까 선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프라이머를 발라주면 될 것 같아요. 반대인가? 아니야, 맞아. 선크림, 뭐 다 썼어? 요거를 그래도 좀 이런데 바르면 덜 뜨지 않을까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해봤어야 알지, 마스크 쓸 때 화장을. 프라이머 이런 거 쓰는 것도 진짜 오랜만에. 이것도 거의 이제 1년이 다 됐을 것 같은데. 기억을 좀 살려내서 화장을 좀 해볼게요. 눈썹이나 제대로 그릴지 모르겠네 오늘. 화장을 거진 2시간에 걸친 화장이
화장이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미용실을 한 5개월 정도를 안 갔더니 이 뚜껑이 웬일이야. 뚜껑 이게 웬일이야. 이것 때문에 그런지 머리를 뭐 어떻게 펴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 정말 오랜만에 화장하고 정말 오랜만에 렌즈까지 낀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가보고 안경도 좀 가지고 가봤다가 눈이 아프면 바로 빼버리는 거. 귀걸이를 너무 투머치하지 않은 걸로. 짠. 이렇게 전 꽤 나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근데 이 통에 넣으면서 한 절반 정도는 다 버려버렸는데 이렇게 많이 있어도 정작 하는 거는 두세 개밖에 없어. 뭔가 얌전해 보이는. 아, 벌써 피곤해. 어떡해. 이런 약간 오피스 레이디 같이 보이는 이런 거. 제 기준 오피스 레이디. 한 8시 반차를 타면 되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한 8시 20분 정도에는 나가야 된다고 치고, 그럼 이제 20분 남았네요. 어차피 여기다 마스크를 이렇게 할 거니까. 오늘의 준비물. 제가 이제 아침을 안 먹었는데 솔직히 점심시간을 제대로 줄지 안 주면 야 거의 썩었어. 배고픈 건 참을 수가 있는데 제가 꼬르륵 소리가 워낙 크게 나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줄까봐. 아이고, 원래 프로틴 바를 하나 먹을까 했는데 못 먹었어요. 6시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먹었어요. 오늘은 미니 지갑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지갑 중에 이 빨간 지갑은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적자라고 해가지고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일본에서도 그렇거든요. 아카지라고 해서 적자라고, 똑같이 적자라고 해서 돈이 안 들어온다, 돈이 들어와도 잘 나간다,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지갑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돈을 항상 꼭 전부 다 쓰고 들어오더라고요, 집에. 항상. 언제나. 여기에 10,000엔을 넣어가던 20,000엔을 넣어가던 돈 쓸 일이 생겨요, 그때. 그 참 신기한 것 같아. 얼마 만에 하는 출근인지. 이 기분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비록 오늘과 내일 왜 이렇게 하얘. 옛날에 뮤직비디오 같잖아. 저도 모르게 한숨이. 오늘의 준비물, 오늘의 가방. 시간이 조금 있는데 제가 이 가방을 2월달에 한국에서 들어오면서 면세에서 샀거든요. 이렇게 멜 수도 있고 이렇게 끈 길게 하면 이렇게 크로스로도 멜 수가 있는 가방인데 2월달에 사왔는데 쓰고 들고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밖에. 그래서 그대로 포장 그대로 몇 개월간을 뭐 왜 이래, 몇 개월간을 서랍 안에서, 장롱 안에서 박혀 있다가 오늘 처음 빛을 봤어요. 오늘의 준비물, 일단 파우더, 그리고 립, 그리고 손소독제, 그리고 이거는 뭐 민트 같은 건데 민트 2종류. 혹시 냄새가 날지도 모르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혹시 모를 알코올 티슈. 제가 땀이 많은 관계로 땀 닦을 휴지. 제가 또 땀이 많은 관계로 손수건. 오늘 저는 신입의 자세로 이제 회사를 가는 거기 때문에 펜과 종이, 그리고 이어폰, 지갑, 안경을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야겠다. 안경을 혹시 모르니 도중에 눈이 너무나도 시려워서 빼버릴 수가 있으니까
안경이랑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드라이아이 처방받은 인공 눈물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짐이 많다. 여기에 선풍기까지 들고 갈 거예요. 저는 진짜 땀이 나기 시작하고 땀이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 진짜 일 같은 거 집중을 못 해. 나 약 먹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신발인데 제가 일단 구두는 전혀 신지를 않아서 구두는 신고 싶어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처음 가는 첫날에 샌들을 신고 가자니 너무 캐주얼한가. 제가 지금 오늘 입은 옷이 이렇게 그냥 하얀색 약간 이런 펑퍼짐한 남방에다가 아래는 그냥 검정색 바지를 입었거든요. 여기다가 샌들까지 신으면 약간 좀 깔끔한 컨버스 말고 깔끔한 그냥 흰색 운동화를 신으면 좀 그나마 좀 뭔가 깔끔한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샌들을 신자니 너무 캐주얼한가 싶어가지고. 근데 운동화 신으면 더울 때 더 더운 거 아시죠? 가는 길에 혹시라도 장 트러블이 신호가 오더라도 느긋하게 화장실을 한번 갔다가 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가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전철에서 사고가 난다고 해도, 전철이 사고가 나서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늦지 않게, 지각하지 않게 가자라는 게 이제 저의 목표로. 반지 같은 것도 너무 주렁주렁해서 가면 좀 그렇겠지? 사회 초년생이야. 큰일 났다. 왜 갑자기 머리가 아파. 미쳤네. 저는 좀 화장실에 앉아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 드디어 퇴근해요. 서비스 약은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은 없어졌습니다. 왜냐 오늘 제가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퇴근하는 즐거움. 얼른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싶어요. 오늘 너무나도 땀을 많이 흘렸거든요. 화장하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으려니까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흉하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 6월 30일 시간은 10시 24분입니다. 어제와 사뭇 다른 모습. 머리가 어떡할 거야. 저는 지금 진짜 일어나자마자 원래대로라면 오늘까지 출근을 했어야 했는데 어제 제가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오기는 했는데 다음날 또 출근을 하는 것보다 그날 조금 늦게 끝내더라도 다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물론 이틀 가면 이틀분 급여가 발생은 합니다만 이게 할 일이 없는데 가서 10시부터 7시까지 앉아있는 것도 정말 그냥 내 시간을 버리는 거, 내 시간과 돈을 그냥 맞바꾸는 그런 거잖아요. 뭐 회사에 있을 때도 그런 적은 있었지만. 아무튼 어제 갔던 회사가 굉장히 특이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회사에서 뭔가 젊은 남자 사원들밖에 없는 회사였어요. 완전히 꽃밭이었겠죠? 근데 좀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제가 좀 나이가 어리거나 그랬으면 꽃밭이다 이렇게 즐거워했을지도 모르는데, 저도 제 나름 사회생활을 좀 해봤다고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들의 좀 업무 태도라든지 뭐라 그래야 되지, 나누는 대화 내용 같은 게 너무 좀 듣고 있기가 좀 약간 거북스러운 약간 좀 그런 회사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내일 또 오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어제도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한 일이 항상 저한테 번역을 부탁을 해주시던 분의 부탁으로 이제 가서 하루 직접 가서 일을 했던 거예요. 여태까지는 재택으로만 일을 받아서 하다가 어제 한 일 같은 경우는 직접 그 회사의 컴퓨터를 직접 이제 조작을 해서 좀 봐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출근이라는 걸 해서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조금 거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뭔가 솔직히 페이 면에서도 그렇게까지 막 매력적인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굳이 출근을 해서 해야만 벌 수 있는 금액도 아니었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태까지 저한테 그 번역 알바를 계속 이제 부탁을 해주셨던 분이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의리로 그분이 부탁하시는데 뭐 돈이고 뭐고를 떠나서 일단 해드리는 게 또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일을 받을 수 있는 그 분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돈을 떠나서 경험으로서 한번 가서 일을 도와드려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갔던 거였거든요. 어제 가서 하루 가서 일을 하는데 이거 내일 또 오는 거는 조금 말이 아닌 것 같다,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일의 그 양을 봐서라도 이거는 진짜 그냥 하루 반나절이면 끝나는 양인데, 솔직히 반나절이면 끝나는 양인데 그 상대방하고 시간을 맞추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배로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8시 가까이 돼서 퇴근을 하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한국어를 담당을 해서 한국어 담당자로 갔던 거고, 영어랑 중국어 뭐 이런 거를 담당을 하기로 한 여자분이 또 한 명 저랑 같은 이제 그런 알바, 1일 알바식으로 해서 이제 부탁을 받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20대인데 되게 누가 봐도 딱 대학교 졸업했겠나 약간 싶을 정도의 진짜 어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베트남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계열 베트남인? 처음에 이제 저랑 같이 기다릴 때 저도 좀 약간 떨렸는지라 해서 저도 오늘 그 일로 왔어요. 막 제가 먼저 막 이렇게 말을 막 걸었어요. 근데 약간 좀 하이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별로 말하기가 부끄럽거나 낯설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 뭐 요거 셋 중에 하나겠다 싶어서 말을 별로 안 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을 안 걸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부러. 궁금한 건 되게 많았는데 친해지고 싶잖아요. 그랬는데 말을 안 걸고 있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그 담당자 분이랑 이제 여자 셋이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셋 다 이제 마스크를 빼고 처음으로 셋 다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베트남진이 첸상이었는데, 첸상이 하는 말이 자기는 중국어, 영어, 한국어도 조금 하고 뭐 아무튼 막 할 수 있는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너 대단하다, 스고이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한국어를 왜 공부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케이팝이 너무 좋아서 이제 한국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막 기쁜 듯이 막 이렇게 지갑 이렇게 꺼내면서 지갑에 이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지, 사진을. 그래서 엑소의 백형군이 너무 좋아서 부산에 가서 어학연수를 뭐 몇 달간 하고 한국어를 조금 익혔다. 그리고 공항에 가서 이제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그거를 해서 백형군을 만난 적이 3번인가 있다 얘기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국 아이돌, 한국 코스메도 그렇고 한국 아이돌을 너무나도 다들 좋아해 주니까 이제 한국인인 저로서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엑소 되게 유명하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엑소 멤버가 누구인지도 엑소가 몇 명인지도 전혀 파악을 못하는 거의 아줌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엑소 백현이 누구야? 그래서 네이버에 바로 검색해서 너 되게 잘생긴 애 좋아하는구나 했더니 막 부끄러워하면서 또 막 이렇게 웃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되게 사이가 좋아졌어요. 저보다 먼저 이제 작업이 끝나서 먼저 집에 가면서 내짱 사키니 이러는 거예요. 언니 저 먼저 갈게요. 그러니까
그래. 누가 봐도 언니지만 아무튼 그런 인연도 또 있었답니다. 뭐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요즘에 조금 아이패드 병이 걸려서 맨날 아이패드 그 중고 물건 같은 거 이제 한참 뒤져보고 있을 때였는데 걔가 또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게 취미라네. 그래가지고 그 밥 먹는 데서 자기가 그렸던 여태까지 그린 그림 같은 걸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약간 그 애니메이션 쪽도 좋아해서 좀 일본어가 되게 능통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말하지 않으면 좀 못 알아듣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뭔가 물어보고 말하고 싶었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그냥 단순한 질문만 몇 가지 했는데 아이패드 너무 좋다, 아이패드 되게 편하다, 뭐 이런 정도로만 걔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의 아이패드 병에 그 첸상이 불을 지피고 갔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어제 집에 오니까 9시였고 샐러드 같은 거 간단하게 먹으니까 10시, 씻고 자려고 하니까 11시, 동영상 보고 어쩌고 하니까 12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뭐 불면증이다, 누워도 잠이 안 온다 했잖아요. 어제 진짜 누운 지 30분 만에 그냥 바로 스르르 잠들었어요. 누운 지 30분 만에 잠든다는 거 저는 그냥 거의 기절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아침에도 뭔가 나 너무 잔 거 같아, 이거 분명 12시 넘었다. 그래서 딱 눈을 떴는데 9시 반인 거예요. 좀 놀랬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구나 라고 놀랬어요. 게다가 꿈에서 엄마가 제일 마지막 깨기 직전에 엄마가 꿈에 나왔는데, 꿈이 깨기 마지막 직전에 엄마랑 같이 헬스장 가야지 해서 맞다. 그래서 눈을 탁 뜨니까 이제 현실이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 헬스장 운동을 가라는 엄마의 지시인가? 약간 아침부터 제가 말이 많았네요. 이렇게 아침에 저희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서 낮에 사람 별로 없을 때 헬스장 가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일 줄은 정말 다시 한번 곱씹으며 운동을 다녀오겠습니다. 2시 29분 오늘의 첫 끼는 야채 주스랑 삶은 계란. 여기 왜 이렇게 주름이 졌어? 이렇게 올려줬으면 좋겠어. 샐러드, 언젠가 먹다 남은 고구마, 이렇게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제가 이거 삶은 달걀 만드는 그 기계 같은 걸 샀거든요. 전기 꼽아서 달걀 세운 다음에 물 넣은 다음에 한 10분이면 자동으로 반숙 정도로 되는 걸 샀는데 진짜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어제 출근을 하면서 혹시 급 신호가 와서 화장실을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느긋하게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또 무슨 사고가 나서 전철이 멈추더라도 기다렸다 가도 늦지 않도록, 이 두 가지의 상황을 미리 대비를 해서 한 30분 정도를 빨리 나갔는데, 근데 이 두 가지 이제 전부 다 일어났어요. 혹시나 하는 상황이 전부 다 일어난 거예요. 집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화장실을 가게 돼서 한번 내렸었고, 또 어떤 역에서 이제 제가 2번 갈아타야 돼서 이제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두 번째 갈아타는 역에서 그 선밖에 가지가 않는, 그 라인밖에, 그 야마노테센이라고 진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녹색, 그거를 타지 않으면 회사에 갈 수가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나서 멈춘 거예요, 전철이. 근데 이제 사고가 난 게 인신사고로 인한 이제 운전이 중지되었다라는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인신사고가 뭐냐면, 인신사고의 90% 이상,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 철길에, 선로에 누가 뛰어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누가 뛰어든 것의 90% 이상은 또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뛰어든 경우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거를 이제 인신사고라고 해서 방송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도 저희 바로 여기 철길에서 그런 사고가 하나 났었단 말이에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무서워서 볼 그런 것도 없고, 창가로 살짝 이렇게 보였는데 구급차 왔다 갔다 하고 경찰차 왔다 갔다 하고 전철은 중간에 서 있고 약간 그런 상황이 여기 바로 앞에 며칠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딱 회사를 가는데 이제 딱 그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참 뭔가 이 월요일 아침부터 정말 사람들이 제일 많을 그 출근 시간대, 딱 그때 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정말 그 선에서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하였을까? 어떤 마음으로 집을 나왔을까? 오늘 약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날 어제 사람들은 왜 하필 이 시간, 월요일 아침부터 막 개빡치네, 약간 이런 반응들이었는데, 솔직히 저도 회사 다닐 때 아침부터 그런 일 때문에 전철이 멈추잖아요. 그럼 정말 짜증나요. 왜 하필 이런 데서 그런 걸 해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왜 하필 이렇게 무궁무진한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게 본인은 그렇게 해서 뭔가 자유로운 영혼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남은 자들은 정말 그거 완전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남은 가족들, 유가족들한테 손해배상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간다고 해요. 왜냐면 진짜 몇십만 명의 발을 멈추게 한 거니까. 그 선이 하나가 멈춘다고 해서 그 선 하나만 멈추는 게 또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연결된 선들이 모두 스탑하고, 모든 또 몇만 명의 그 승객들도 발길을 이제 붙잡은 거고, 또 구급차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경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그 선로 거기다 청소해야 되고, 전철 그것도 또 청소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직접 그 전철을 운전한 운전기사는 또 얼마나 그게 트라우마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그 손해배상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제 유가족한테 청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피해를 끼치면서 라는 생각을 조금 옛날에 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냥 진짜 뭐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고, 그런 방송 나오면 또 누가 또 아침부터, 또 월요일 아침부터, 뭐 출근길 아침부터 또 누가 또 그렇게 짜증,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조금 뭔가 생각이 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에 처음 왔을 때 그 인신사고의 뜻을 처음 알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진짜 수시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고양이가 뛰어들었나? 뭐 동물이 뛰어들었나?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해서 설명을 누가 해줬는데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래서 어제 저는 결국에 이거를 기다리다가는 지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완전 널널한 회사에서 지각이고 뭐고 되려 가서 한 20분 정도를 기다렸는데, 근데 뭔가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 절대 늦으면 안 돼 싶어서 뭐 버스 이런 것도 생각도 안 나고 일단 무조건 그냥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날 일당의 3분의 1을 택시비로 날려버렸어, 그 자리에서.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누군가 이렇게 갔구나.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힘든 이 시기에
월요일 아침에 분명 출근을 하던 사람이겠지? 그 시간에 그 선을 타고 있는 사람이란 거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약간 집에 나오기 전에 아침은 먹었을까? 약간 괜히 쓸데없이 그런 생각이 좀 막 들더라고요. 누구한테나 우울증은 다 있잖아요, 조금씩. 저 또한 있고, 제 주변 사람들도 보면 가끔씩 이제 우울함이 찾아오는 타이밍이 또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뭔가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제. 이상하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제가 그 상황을 본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좀 어제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샐러드를 제가 요즘에 발사믹 소스를 뿌려가지고, 아니 소스라고 하면 안 돼, 소스, 발사믹 소스를 뿌려가지고 먹고 있는데 참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참깨맛 드레싱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밥을 마저 먹을게요.